월요일에 표영호님 채널을 보고서 제보 들어온 내용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해서 저보고 그 영상을 보고 말씀을 해달라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 영상을 봤는데 그분이 분석하신 부분도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 분석을 해봤을 때는 훨씬 더 시장이 위험해지고 있다. 그래서 그분이 분석한 부분은 뭐 1년 6개월이나 2년 뒤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희는 당장 내년부터 위기가 온다. 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요거는 중요한 제보 내용이기 때문에 결코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이 부분은 굉장히 잘 들으셔야 돼요. 일단은 방송 중에 질문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모 채널에서 전세 가격이 안 떨어지는 이유. 그래서 전세가 떨어진 차액을 못 돌려주니까 기존 금액대로 재계약하고 이명 계획으로 차액에 대해 이자, 그 다음에 보증보험료, 임대인이 지불한다. 이거 뭐 업해서 가짜 계약서로 연장하는 모양인데 요거 사실의 경우 큰일이 아니냐,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내용을 간단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제보 내용이 어떤 거였냐. 자, 지금 상황에서요, 갭투기를 많이 했어요. 전세가는 이 갭투기꾼들과 관련이 있죠. 이 갭투기를 한 집주인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내가 2억 갭투기로 8억 전세를 둬서 10억짜리 집을 샀다고 해봅시다. 근데 막 임대차산법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전세가를 13억까지 올렸어요. 그럼 내 돈 2억은 있죠. 근데 이 상황에서 전세보증금이 5억이 더 들어와요. 그럼 요거를 나중에 전세가를 내릴 상황이 오니까 그때 돌려주기 위해서 내가 잘 가지고 있어야지, 예금이자 받아야지, 이거 가지고 뭐 예금이자랑 계산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딨냐. 5억 있으면 2채 더 투자하지. 그리고 싼 거 한 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세보증금을 다 써버린 거예요. 특히 그 상황에서 유튜브 같은 데서 많이 부추겼죠.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전세가는 계속 올라갈 것이다. 4년치씩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 올라간 증액분을 가지고 썩히는 것은 바보인 것처럼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런데 실제로 금리 영향으로 전세가가 올라갔던 거였고 임대차 3법이 문제가 아니었죠.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전세가가 떨어졌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도 과거 대비로 굉장히 고금리예요. 그런데 전세가가 올라가고 있다. 이게 굉장히 기이한데 제보 내용을 보니까 어때요? 집주인들 같은 경우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없어요. 다른 데다 다 썼기 때문에. 그런 거고, 세입자 입장에서 어때요? 전세 자금 대출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 금리가 올라가서요, 전세 자금 대출을 예전처럼 받으면은 굉장히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역전세가 난 거예요. 그런데 개넌의 역설이라고 하죠. 저희가 아킬레스와 거북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예전에 많이 빠져나갔잖아요. 뭐 전세 스와핑이니 뭐니 뭐 해가지고 가진 야비한 방법을 다 써가지고 법의 사각지대에서 빠져나갔는데 이번에도 그런 방법을 쓴다는 거죠. 뭐를 이용해서? 전세자금 대출과 전세보증보험을 이용해서. 그래서 증액 계약한 다음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럼 세입자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잊어보면 어떡하냐고. 대출 감당할 능력 없다니까? 증액 계약해가지고 전세자금 대출 나보고 더 내라고 미쳤냐? 나 나갈래. 그러니까 집주인이 쓰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그 이자 줄게. 예를 들어서 8억 집이 6억으로 전세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이 2억을 돌려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요거를 한 8억 1천만 원 정도의 계약을 하고, 그럼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요 차익 2억 1천만 원에 대해서는 내가 이자를 내주겠다. 근데 요것도 불안하죠. 왜? 집주인이 지금 당장 2억도 돌려줄 돈이 없어요? 근데 내가 또 갱신 만기가 되는 시점에 내가 이번엔 나가야 돼. 그런데 전세가가 더 떨어져서 막 5억 이래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나한테 그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수가 있겠느냐. 5억으로 낮춰놓고서 세입자 받으면 나한테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원금이 위험했잖아. 전세가를 올려버리면. 그러니까 집주인이 뭐 한 거예요? 전세 보증보험 가입시켜주고, 그러면은 내가 못 돌려주더라도 허구해서 돌려줄 거니까 안심해. 그리고 그 보험료는 전액 우리가 지불을 할게. 이게 거기서 나온 제보 내용이에요. 그럼 세입자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못 받아요? 그렇다고 해서 요거를 받기 위해서는 말씀드렸지만 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해야 되고 뭐 경매 넘어가고 해가지고 수년에 걸리고 내가 지금 당장 거주가 불안해져.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협력하게 되는 세입자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가 태반일 것이라는, 왜냐하면 본인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태반으로 나올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전세가가 왜곡이 되면은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첫 번째는 뭐예요? 실제 전세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전세가가 올라가는 통계 왜곡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전세가를 올려줘야 될 것처럼 속아서 비싼 전세에 들어가가지고 더 큰 돈을 물리게 되는 세입자들이 늘어날 수 있다.
요 부분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전세 피해 규모 파악이 안 된다는 소리죠. 저것도 일종의 거대한 전세 사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집주인들이 돈을 못 돌려주는 대신에 보증보험을 가입시켜준다. 그래서 그 보험료를 내준다. 즉 문제가 터지면은 허그한테 물어내라고 하겠다. 그 규모가 숨겨져 있는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저런 사람들은 전세금 반환 대출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저게 터지게 되면 굉장히 크게 터지게 된다는 소리고, 저게 언제 터진다는 소리예요? 저런 행동을 한 다음 만기 때부터. 왜냐면은 한두 군데가 터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100명이 전세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은 100명이 다 터져야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100명 중에서 한 5명만 터져도 문제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런 거고. 근데 저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 채널에 대해서는 제보 내용을 보고 현재 이런 상황이니까 2년 뒤에는 전세 문제가 굉장히 크게 터질 수가 있다. 허구 문제가 굉장히 크게 터질 수가 있다. 뭐 1년 반 뒤에는 크게 터질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시지만 저희는 조금 더 강력하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주택도시보증공사, 즉 허그의 대위 변제액을 봤을 때 2018년, 2019년, 20년, 21년, 22년까지는 그래도 22년에 역전세가 났으니까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칩시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양호하게 늘어났는데 여기서 23년에 갑자기 급증을 해요. 이게 무슨 뜻이다? 이미 터지고 있다는 소리다. 저런 식으로 양아치 계약을 한 곳들이. 왜냐면 금리가 언제부터 올라갔으니까 2021년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으니까. 이때가 전세가 고점이고. 그리고 22년에도 역전세가 났죠. 2020년에 한 사람들. 그래서 잘 생각해보세요. 아까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집주인이 대신 내준다. 요것이요, 이번에 제보가 와서 굉장히 신선한 이야기처럼 보일 수가 있겠지만요, 이 이야기는 과거부터 있었어요. 그걸 뭐라고 불렀어요? 역월세. 그래서 2023년 2월 역월세. 지금 막 전세 대란 난다고 하죠. 전세 대란 나면서 전세가 계속 올라간다고 하는데 보면은 10월에도 역월세예요. 이런 상황인 거고, 이게 올해만 있었냐? 작년에도 그랬다. 작년에도 역월세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죠. 9월부터 이야기가 많이 나온 이유는 뭐예요? 8월 역전세 대란 나기 시작했으니까. 근데 그 전부터 암암리에 있었으니까 2023년에 보증사고가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2021년에 임대차상법 때문에 전세가 올라간다라고 계속 부추기면서 20년, 21년을 부추겼는데 지금 터지는 게, 많이 터지는 이유는 21년에 많이 올려놨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21년에 세입자들 능력이 안 되는 분들 많죠? 이렇게 그 이상을 올렸는데,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억지로 올려서 전세 자금 대출을 받도록 만들었다가 지금 대위 변제가 터지고 있다. 그런데 그게 22년, 작년에 전세가 떨어지면서 암암리에 있었던 일이면은 22년이 갱신되는 24년에는 전세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터질 수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지금 저 제보가 나와서 25년에 터지는 게 아니라. 그런 거고요. 문제는 근데 허그가 전세만 보증하는 게 아니죠. 이번에 9.16 대책에서 전세만 보증하는 게 아니라 뭐도 됐어요? PF 대출 보증 규모를 15조에서 25조로 확대하면서 허그가 10조였는데 15조로 확대가 됐죠. PF 보증도 늘어났고, 그 다음에 중도금 대출 보증 책임 비율을 90에서 100%로 확대를 했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은행이 10%라도 보증 책임 비율이 있으면은 대출 함부로 안 내주는데 은행 입장에선 10%에서 0%로 줄였죠. 그러니까 보증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대출을 굉장히 허술하게 내줄 수가 있다는 소리죠. 그러면 그 감당은, 뒷감당은 허그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동산 PF 문제 터지는 것도 허그 보증으로 다 떠넘겨 놨다는 소리예요. 이 상황에서 PF 문제가 터지니까 지금 대책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왜냐면은 내년에 터진 전세가요, 왜 문제가 되냐면은 허그에서 보증을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허그에서도 보증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있다. 근데 이미 올해부터 터지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역월세가 작년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 그럼 내년은 적어도 올해보다 훨씬 크게 터질 텐데, 허그에서 보증하다 안 돼서 터지게 되는 경우는요, 다 그게 전세 사고로 터지게 되는 거고, 전세 사고가 터지게 되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그거 막으려고 지금 뭔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보증 배수를 지금 현행 70배인데 요거를 90배까지 상향을 하자. 또는 법정 자본금을 5조에서 10조나 12조로 확대를 하자. 왜냐면 368배로 보증 배수가 폭증하기 때문에. 내년 3월. 왜 내년 3월 이야기를 하겠냐. 이게 내후년에 터질 게 아니라 내년 3월에 저렇게 터진다는 소리예요. 내년 3월까지. 이게 핵심인 거예요. 저런 암암리에 퍼지고 있던 사기. 이게 역월세란 이름으로 숨겨져 있었지만 저런 식으로 떨어질 전세를 억지로 붙들어 놓고 있는 거. 근데 문제는
억지로 붙들어 놓지 않았으면 연착륙이 되는 건데, 정부가 원하는 연착륙이 되는 건데, 억지로 붙들어 놓으면서 다음 갱신 때까지 버티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2억 떨어지고 2억 떨어져야 될 게, 오히려 1억 올랐다가 5억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근데 집주인은 그걸 감당을 못하니까, 허가해서 여기저기 다 막다 보면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위 변제를 해주다 보면은, 허그가 가진 법정 자본금은 줄어들고. 근데 사고가 터지니까 허그에 보증보험 가입하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그러니까 보증 배수가 급증을 하는 거지. 300배 이상으로. 이게 내년에 터진다는 소리예요. 저거는 우리가 분석한 게 아니죠. 요거 회계 결산 공시하는 내년 3월에 368배로 폭증한다는 거 우리가 분석한 거 아니에요. 거기서 나온 거지. 거기서 그 이야기가 나왔다는 소리는 아예 모르지 않는데 저런 식으로 되는 것들을 묵인하고 있었다는 거고, 이게 제보가 나와서 이제 슬금슬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전세 사고도 저렇게 위험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문제는 PF도 문제가 커지고 있죠. 그래서 PF는 원래 이런 제도가 존재하지 않았는데 뭐 때문에 생겼다? IMF 이후. IMF 터지고 나서 무너지니까 혼자서 건설사가 다 감당하면은 무너지니까 우리 책임 나눠 먹자. 이런 식으로 나타났던 거고. 근데 이게 잘 될 때는 엄청나게 좋았죠. 그래서 시행사가 30억 가지고 PF 대출 내서 개발하고 시공사한테 개발 맡기고 분양 완료하면 300억 이상, 30억 가지고 300억 벌 수 있는 대이득 사업이었다. 남의 돈 가지고. 부동산 경기가 계속 좋아지니까. 그래서 막 2조 원짜리 오피스텔 개발 사업을 한다고 하면 3천억이 남고, 요거를 1,500억, 1,500억 이런 식으로 나눠 먹는 구조였는데, 요게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지니까 입구 때부터 그 개발을 해야 되는데 브릿지론에서 시공 들어가지도 못하고 문제 터지면서 계속 이자만 내다가 무너지죠. 그 다음에 건설을 하고 있는데도 계속 PF 금리가 올라가고 문제가 터지니까 건설 중단 사태가 벌어지죠. 그 다음에 나와서 제대로 분양이 돼야 되는데 고분양가니까 미분양 나오고 미계약 나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PF 시장이 나눠 먹으면서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그게 심화되면은 아예 폰지 사기급이 되는 거고, 지금 막 폰지 사기 형태로 나오고 있는 거다. 그래서 올라갈 때는 건설 마피아, 금융 마피아들이 부동산 개발하고 땅값 올리고 또 그래서 부동산값 올리고 또 거품 만들어서 팔고 이런 식으로 계속 벌어왔지만, 떨어지는 시기에는 폰지 사기가 뭐예요? 계속 이렇게 돈 벌다가 갑자기 막판에 날라버리죠. 날라버리는 그 인간만 돈 벌고 나는 돈 벌 수 있다고 생각하고 들어갔다가 손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 폰지 사기 고객들이 이금융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터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금융권에서는 연체율 늘고 있고, 그래서 PF 터지게 되면은 저축은행 사태가 또 터질 수도 있는 거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어때요? 부도 속출하고 있죠. 입주자, 내가 거기 고분양가를 바꿔서도 들어갔다. 근데 PF 터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건설 중단이나 지연돼가지고 못 들어가서 월세 전전하거나 뭐 해가지고 주거 피해 입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분양권 투기 생각해가지고 막 웃돈 주고 샀는데 무너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생기는 거고, 정부 입장에서 어때요? PF 터지면은 당연히 지지율이나 총선에 악영향을 준다.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PF가 터져서 땅값이 떨어지면 괜찮은데 안 터지게 계속 돌려막기 하면은 집값이 내려가질 않으니까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거죠. 일반 국민들 어때요? 좀비 부동산 기업 살리다가 금융위기 터지면은 이거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꾼다. 이게 지금 다 악순환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고, 그 좀비 PF를 계속 버티게 하도록 만들어준 것 중에 하나가 허그 보증을 늘린 건데, PF 위험은 커져요? 전세 위험도 커져요? 허그가 이걸 어떻게 다 감당하냐. 이게 터지는 게 언제다? 내년이다. 이렇게 숨겨왔던 것들, 몰래 전세가 떨어져야 되는데 전세가 오르는 것처럼 하도록 만들어서 숨겨왔던 것들이 역전할 때 금리만큼 안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꼼수를 쓰고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게 올해 보증사고 터지는 대위 변제 금액이 커진 거고, 내년에 보증 배수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다. 그리고 PF도 지금 폐업하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럼 PF 문제가 아니고 이금융권만 터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신탁사들도 터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신탁사들이 지금 신탁 계정 대여금이 4조 800억인데 작년 말에 2조 5천억이었는데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죠. 폐업하는 건설사들이 그렇게 많다는 소리예요. 왜? 요거 계속 해봤자 이익이 안 되니까. 그래서 폐업을 하든 야반도주를 하든 그러면 신탁사들이 그거 떠안는 거고, 그러면 그 필지는 어떻게 되겠냐. 누가 낙찰받기 전까지는, 싸게 낙찰받기 전까지는 뭐 못 올라가는 거.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분양이든 매매든 가격을 띄우는 이런 거래들이 나와줘서 부동산 시장을 받쳐주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내년에 대출은 더 막히죠. 내년에 대출이 더 막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더 침체되고, 그러면 PF나 전세나 다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근데 저런 식으로
막아놨다. 저런 식으로 막아놓은 상황에서 지금처럼 금리가 계속 올라가게 된다. 자, 정부에서 지금 상생금융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은행 종로를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은행채 발행이 계속 늘어난다고 그랬죠. 수신금리 억제하면 은행채 발행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1월 현재까지 추이해 봤을 때 월별 기준 가장 많은 은행채 순발행 규모를 기록한 지난 10월을 넘어설 정도로 11월은 또 더 많이 나온다. 근데 어떻게 금리가 떨어지겠냐? 근데 어떻게 전세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겠냐? 그래서 전세 무너지는데 저런 식으로 버텨가지고 뒤로 한 2년 뒤로 미룬다고 해서 그 폭탄이 안 터지겠냐? 더 크게 다가 터지는 거고 그 폭탄의 감당을 집주인이 안 하고 허그한테 떠넘기는 상황이 오면은 허그가 PF도 감당해야 돼, 중도금도 감당해야 돼, 전세도 감당해야 돼. 이거 다 감당 못하죠. 그러면 터질 수밖에 없다는 소리고 그 터지는 규모가 생각보다 어마어마할 것이다. 왜냐면은 허그도 못 믿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이런 것들 보시면은 진짜로 그냥 집값 어느 정도 이게 아니라 진짜 큰 폭탄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 IMF 때보다 부동산 시장 자체에는 훨씬 더 큰 폭탄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요거를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서는 지금 유입이 될 때가 아니라 빨리 손절하고 빠져나갈 상황이 된 거다. 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